세계 민담 이야기 프랑스 편. 대한민국 왼쪽에 중국을 지나 인도를 지나 중동을 지나면 아프리카 위쪽에 유럽이 나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왼쪽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제목 하얀 암탉 2부. 기왕은 주막에서 귀족과 귀부인을 만나게 되었었죠. 제후에게 잡힌 왕의 몸값은 숫장수가 도둑질해 갔습니다. 기왕이 몇 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들과 아주 비슷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드리겠어요. 이번엔 주막 주인에게 말을 걸며 기왕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제야 거의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냐? 영주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 말씀드리겠어요. 그때까지 제 마차 수선 솜씨가 마음에 드시는지 보러 가세요. 사륜마차는 다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족은 감격하여 넋을 잃은 듯 하였어요. 그는 기왕에게 금화를 되돌려주고 싶어 했지만 기왕은 자존심이 있었으므로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이 그를 껴안고 말했어요. 너는 적어도 공경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국왕의 시종장이란다. 그리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 귀부인은 왕비님이시다. 왕께서는 지금 산속에 포로로 잡혀 계시단다. 누군가 우리에게서 훔쳐간 금화자루는 임금님의 몸값이야. 왕은 반대자들에게 내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국왕께서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그 때문에 왕비님께서는 여기에 도착해서 돈 보따리가 없어진 걸 아시자 미칠 지경이 되셨지. 왕비께서는 지금 쥐바르크 왕이신 친정 아버지한테만 희망을 걸고 계시단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불질러진 평원의 반대쪽에 있거든.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마차를 타려는 거지. 아저씨는 다시 몸값을 구하러 도시로 재빨리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기왕이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갔다 올 시간은 될 거야. 그렇지만 신하들에게서 그렇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다시 모을 수는 없지. 그 액수는 왕이 12년 동안에 벌어온 수입에 상당하는 걸. 어린 아일리스 공주님이 태어난 후부터 왕이 줄곧 모아온 것 전부지. 왕은 그 돈을 공주님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사용하려고 해마다 금화에 자신의 초상을 새기게 했단다. 그 화폐들은 왕국 내에서 전혀 유통이 되질 않았고 다른 비슷한 것도 없었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비르 제후가 그것을 보았단다. 아비르 제후라고요? 기왕이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밭을 모두 망가뜨리고 행패 부리다가 왕이 화가 나서 성을 부수었잖아요. 왕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땅을 갈아뭉개 버리도록 했던 그 사람 말인가요? 바로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단다. 그래서 왕가의 사람들이 한여름을 산속에 있는 자그마한 저택의 서늘한 곳에서 지내는 기회를 이용했지. 제후는 불시에 병사들을 데리고 들이닥쳐 우리들을 모두 포로로 만들었단다. 그리고는 나와 왕비님은 왕의 몸값을 구해오라고 보낸 거야. 그 몸값이 파괴된 성을 보상해 주는데 필요한 액수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아마도 그는 돈보다는 왕의 죽음을 더 바라고 있는 듯해. 만약에 내일 정오에 약속된 금액이 그곳에 당도하지 못하면 그는 왕과 아일리스 공주님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마음을 굳혔을 거야. 어린 공주님도 말인가요? 어떤 식으로요? 성 앞에 4개의 말뚝을 박아 그 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들의 몸 위로 농부가 쓰는 쇠스랑을 지나가게 할 거야. 제후는 벌써 왕이 갇혀있는 방의 창문 아래에다가 쇠스랑을 설치하게 했지. 오, 잔인한 사람이군요. 가능한 한 빨리 돈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겠군요. 저는 자루들이 어떻게 없어져 버렸는지 대강 짐작이 가요. 시종장님께서 숫장수 집에 보러 가셔도 좋아요. 단지 제가 말했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숫장수를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말고요. 특히 그를 위협해서는 안 돼요. 그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힘으로는 그를 10명의 병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우주로 갔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어요. 숫장수는 순진한 어린애처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종장이 문을 두드렸고 그동안 기양이 덤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숫장수는 아주 친절했습니다. 네, 어제 당신이 지나가는 길에 들렀을 때 전 외출했었죠. 제 생각에는 당신의 그 돈을 교묘하게 속여 빼돌린 건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 짓인 것 같군요. 파란 눈을 가진 그 애가 내게는 온통 마법사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애가 나를 겁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애를 내쫓았어요. 아, 그 애가 이제 여기 없나요? 유감스러운 일이군요. 그 애의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영주가 숫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될까요? 그 애가 돈의 일부를 감춰두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것을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말이에요. 여기저기 마음대로 보십시오. 당신이 저를 그 애와 공범자라고 생각하기 원치 않습니다. 숫장수는 돈을 전부 땔감 속에다 숨겨두었어요. 왕의 시종장은 집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양이 길 모퉁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양이 시종장을 위로했어요. 시종장님이 그 돈을 손에 넣었다면 저는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신에 제가 이 바구니 속에 왕과 어린 공주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넣어왔어요. 한 가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기양은 바구니에 덮여있는 삼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암탉이 그 속에 자고 있었어요. 기양은 왼팔로 암탉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땅바닥에다 바구니를 내동댕이 쳤어요. 바구니 밑바닥에는 약간의 닭똥이 있었습니다. 기양은 똥에다 그 신발을 비비고 오른손으로 천천히 암탉을 쓰다듬어 주고는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앞에는 어둠이 있고 내 뒤에는 빛이 있네. 어떤 죽음의 눈길도 나를 보지 못하네. 그러자 기양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너 어디 있니? 왕의 시종장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기양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공이야. 우리 모두 구출될 수 있어. 자, 이제 다시 거꾸로. 기양은 암탉을 땅에 놓고 노래를 부르며
마치 눈이나 진흙을 뗄 때 하는 것처럼 연방 발을 굴렀습니다. 내 앞에는 빛이 있고 어둠은 내게서 멀리 있네. 나는 정말로 누구나 보길 원하네. 그러자 깜짝 놀란 시종장 앞에 기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주막으로 되돌아왔어요. 빨리 가셔서 왕비님을 좀 위로해 드리세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종장님은 저를 왕이 계신 성으로 데려다 주세요. 반 시간 후에 기양과 시종장은 사륜마차에 탔습니다. 사륜마차는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파수병들은 사륜마차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차를 성의 연결다리 바로 앞에서 저지시켰습니다. 시종장이 마차에서 내려 그가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혼자서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연결다리가 내려오더니 그를 지나가게 하고는 곧 다시 올라갔어요. 당신네 제후한테 왕의 석방금 때문에 왔다고 전하시오. 시종장이 문지기에게 명령을 했어요. 문지기는 그를 해치지 않고 입구의 둥근 천장 아래서 기다리게 한 뒤 종을 울렸습니다. 제후가 내려왔습니다. 돈자루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것들을 도둑 맞았어. 하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3일 동안 시간을 내준다면 그 돈의 2배를 가져다 드리리다. 여기서 썩 나가시오. 훌륭한 사자 양반.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오. 내일 정오에 몸값을 가져오지 않으면 왕과 공주는 능지처참될 것이오. 이야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결다리가 시종장이 지나가도록 내려졌다가 우르르 소리를 내며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파수병들이 시종장이 타고 있는 마차의 휘장을 망가뜨리고 말들을 세게 때려대자 말들이 마구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기양은 이미 마차 안에 없었어요. 그는 성에 도착하기 전에 몸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시종장과 동시에 연결다리를 건넌 다음 성 안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기양은 어떻게 행동할까 계획을 짜려고 먼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별 어려움 없이 왕과 공주가 있는 방을 찾아냈어요. 기양은 갑옷을 입고 뻣뻣이 서 있는 보초 가까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어서 여러 번 좌우로 흔들어 보초의 이마 위에 바람이 일게 하였어요. 보초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양은 그 바구니 속에서 잡초 한 개를 꺼내 아주 천천히 보초의 코 속으로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자를 뒤흔들었어요. 보초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른같이 찬데 있으니 감기나 걸리지. 바람만 들어오고 햇빛은 바깥에나 있으니 말이야. 보초는 지하도의 끝으로 가서 화를 내며 복도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순간에 기양은 왕이 계신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짝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빗장 옆 문틀에 발로 가볍게 못 하나를 박았어요. 보초는 자기 위치로 되돌아오며 투덜거렸습니다. 참 그렇군. 문이 열려 바람이 들어온 거야. 형편없는 성 같으니라고. 갑자기 보초는 왕의 방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툭 튀어나와 있는 못의 머리 부분이 문짝을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보초가 두세 차례 되풀이하자 빗장이 열린 채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기양은 발끝으로 걸어서 왕에게 다가갔어요. 왕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시고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들을 구하러 왔어요. 왕은 눈을 비비고 놀라서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어린 아일리스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일리스는 넋읽은 모습으로 합장을 했어요. 이 꼬마 공주는 예쁘고 날씬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히 계획한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두 분과 제가 서로 뜻이 맞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면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어리신 공주님을 도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내일 아침에 폐하를 위해 다시 올 것입니다. 오늘 밤 자정경에 물 한 잔으로 이 가루약을 드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무 걱정 마시고 계십시오. 자, 따님과 작별 인사를 하세요. 우리는 떠납니다. 왕은 정신이 나간 듯이 자기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기왕은 오래 얼쩡거리지 않고 아일리스를 죽은 염소 가죽에 싸서 등에 업었습니다. 공주의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자마자 이번엔 공주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기왕은 슬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병사는 욕설을 늘어놓으며 문을 막을 수 있는 자갈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어요. 기왕은 그를 건너뛰어 유령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분대의 병사들이 바깥쪽의 보초들과 교도하러 가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기왕은 그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 작은 오솔길로 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일리스는 별로 무겁지 않았지만 기왕은 감시구역을 벗어나기까지 오래 걸어야 했습니다. 기왕은 피곤을 느꼈어요. 이따금 그는 아일리스를 땅에 내려놓고 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왕의 방의 보초는 서로 교대하다가 왕이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초는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때까지 아일리스 공주가 없어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후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자 그는 노발대발하여 4명의 병사를 눈앞에, 4명은 창문 아래, 또 4명은 굴뚝 밑에 배치를 했습니다. 정원으로 내려가 파수병들에게 소리쳤어요. 멍청이 같은 녀석들, 틀림없이 내 놈들이 그 시종 녀석을 감시도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놈이 너희들 몰래 공범을 데리고 들어왔었던 거라고. 너희들 앞으로 이틀간 포도주와 고기는 못 먹을 줄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놈이건 너희들 한 놈도 내가 없을 때는 들어올 수 없다. 내 손으로 잡고야 말 것이다. 제우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사냥개가 충혈된 눈으로 제우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 개는 언제나 제우와 함께 끔찍한 사냥터로 나가는 악마 같은 놈이었어요. 한편 아일리스와 기왕은 위험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가에까지 보초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기왕은 덤불에서 덤불로 공주를 등에 업고 빠져나갔습니다. 강을 건넌 뒤 기왕은 아일리스를 땅에 내려놓았어요. 그들은 비에 젖긴 했지만 몹시 기뻤습니다. 기왕은 바구니에서 암탉을 꺼내들고 신발 바닥을 구르며 달게 흰 깃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후렴을 노래했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이마 위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물에 젖은 울적거리는 걸레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바구니는 달팽이를 쫓아다니는 방랑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아일리스는 기왕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린 왕처럼 자세를 바로 하고 있었으며 그의 푸른 눈이 신기한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일리스가 귀향의 목에 매달려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너가 원한다면 너와 결혼할래.
좋아, 기왕이 말했습니다. 공주가 살아서 돌아오자 왕비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왕 때문에 여전히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기왕이 왕의 시종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왕은 너무 무거우셔서 죽은 염소 가죽으로는 그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성에서 나오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성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아주 기름진 황소를 데리고 성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황소 목에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걸어 놓으세요. 이튿날 기왕은 황소에 올라탔습니다. 그 자신은 암탉을 껴안고 닭똥을 신발 바닥에 발랐기 때문에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살찐 황소는 다리를 길의 먼지 속에 디디고 있었으므로 꽤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왕이 연결다리에 이르렀을 때 그가 박차로 소를 찾아 소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도 없이 오고 있는 이 멋진 짐승을 보자 난폭한 군인들은 그것을 먹어치울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은 그들에게 그 황소는 굉장한 고깃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금지당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포도주까지 생겼으니 큰 횡재가 아닐 수 없었어요. 군인들은 연결다리를 내려 황소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외양간 구석에서 군인들은 재빨리 황소를 잡아 죽여 머리를 자르고 토막토막 잘라 추시장으로 고기를 날라갔어요. 그곳에서 군인들은 남몰래 고기를 익혔습니다. 기왕은 잠시 그들을 지켜본 뒤 왕의 방으로 갔어요. 지하 복도는 비어 있었고 방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왕은 이미 죽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편 포로의 몸값과 복수할 기회를 놓치게 된 제후는 심한 분노에 마음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가고 성 안에 없었습니다. 기왕은 황소 머리와 가죽이 그대로 놓여있는 외양간에서 새스랑을 끌어냈어요. 기왕은 다시 임시로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등에 왕을 업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기왕은 키가 크지도 뚱뚱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기왕은 아버지를 닮아 날쌔습니다. 그때 성의 입구에서는 야단법석이 일어났어요. 트럼펫이 울려 퍼지고 연결다리의 사슬들과 축이 삐걱거렸습니다. 군인들이 모여들었고 사냥에서 돌아온 제후에게 무기를 내놓았습니다. 개들이 지저대고 말들은 울며 앞발을 땅을 걷어찼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도깨비와도 같이 혼자서만 움직이고 있는 죽은 황소머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 황소머리 아래에는 새스랑이 붙어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나지막한 수레가 끌려오고 수레에 달린 가죽끈들이 공중에서 나부꼈습니다. 군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말들은 뒷발로 발걸음질을 하여 군인들의 머리를 부수었으며 개들은 메인줄을 끊고 사냥꾼들을 물어뜯었습니다. 제후는 그 안장에서 거꾸러져 발을 삐었어요. 제후의 몸은 종전에 왕과 공주를 능지 처참하게 원했던 것처럼 찢어졌습니다. 그 사냥개 가운데 가장 큰 놈이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가져갔어요. 그동안 왕의 장례 행렬은 난폭한 군인들이 벽에 부딪혀 서로 짓밟는 사이
넓은 가로수길을 의기양양하게 지나갔습니다. 왕의 시차가 다리를 건너자 기양은 피리 불기를 그치고 주머니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황소 머리와 새스랑을 던져버렸습니다. 내 앞에는 빛이 있고 어둠은 내게서 멀리 있네. 정말로 누구나 나를 보기 원하네. 기양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엾은 왕, 기양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 추한 사육제를 보셨다면 그 때문에 진짜로 돌아가셨을 거야. 아, 그를 깨워야 할 시간이구나. 기양은 그 호주머니에서 몇 잎의 개각향을 꺼내 약간의 물에 으깨서 왕의 입안으로 넣었습니다. 약의 쓴맛은 왕의 몸을 떨게 했지만 이내 왕은 되살아났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그를 구해준 기양을 기사로 임명했습니다. 나와 내 딸은 너 덕분에 무사하게 되었다. 내 아내도 물론 마찬가지야.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좋으니?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아니, 아일리스 공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고 기양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